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사고 파는 부동산. 네. 잘 사고 잘 팔아야 되는 부동산이 있고 선점을 해야 하는 부동산. 이게 좀 투자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오늘 뉴스를 여러분들이 한번 같이 이따가 들어보신다면 이래서 이건 선점해야 되는구나. 이거는 잘 사고 잘 팔아야 되는 부동산이 이렇게 구분을 해야 될 정확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알고 가실 겁니다. 사고 파는 부동산, 우리가 잘 사고 잘 팔아야 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일단 경기 변화에 되게 민감한 것들. 가격대가 좀 많이 요동치는 것들, 실거주하는 것도 얼마나 저점에 사서 고점에 파느냐. 저점 매수하고 고점 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즘 계속 우리가 유튜버나 각종 블로그에 올라오는 길들 부동산이 바닥이다 아니다. 전부 다 이 사고 파는 부동산에 관한 얘기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선점해야 하는 부동산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저점 매수, 고점 매도가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그 개념과 좀 다른 개념으로 여러분들 접근하셔야 돼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건데. 네. 부동산을 공부할 때 대부분의 부동산들이 사고 파는 부동산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그러다 보니까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중요하죠. 사고 팔아야 돼. 네, 내가 몇 년 동안 내가 이거 취득했을 때 취득비가 얼마 들고 양도할 때 세금 얼마 내냐. 왜냐면 빨리 잘 샀다가 잘 팔아야 되니까. 비과세도 받아야 네, 되고. 그래서 이런 재테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 주로 사고 파는 부동산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선점해야 하는 부동산입니다. 이 선점해야 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1, 2, 3, 네 가지로 이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내용입니다. 무슨 보유 계획을 잡아라. 퀴즈네 이거. 네, 그렇지. 여러분들 되게 궁금해. 무슨 계획을 잡아라. 이게 앞에 네. 까만 네모 안에 들은 게 뭘까요? 댓글로 좀 올려주십시오. 뭐 쉽습니다. 제가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 머리를 쓰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냥 편안하게 보시라고. 운전하면서 뭐. 근데 이제 아시는 분들 아시고 첫 번째로 장기냐, 중기냐, 단기냐. 뭘까요? 그러니까 이게는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네. 사고 팔지 않을 거니까 당연히 네. 그죠? 쉬운 거네요. 쉽죠. 네. 그래서 이 선점해야 하는 부동산에서 그렇죠. 장기 보유 계획을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8년 정도 전에 제가 그 노량진 본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본동이 한강 조망이 기가 막히게 나옵니다. 언덕변에 있어서.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저희 고객들 한 16분을 사줬어요. 근데 제가 사드릴 때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대표님 이거를 갖다가 투자하게 되면은 몇 년을 가져가냐 물어보시더라고요. 이거는 저는 평생 가져가라고 했어요. 왜냐면 거기는 한강 조망이 나오는데 사실 언제가 개발될지 몰라요. 근데 금액이 굉장히 저렴했단 말이에요. 그 투자 금액이 저렴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1억 2천 정도 매매가인데 전세가 1억이었어요. 그럼 내 돈 2천이잖아요. 내 돈 2천을 지금 묻어놓으면은 언젠가는 한강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보이는 아파트 중에 하나를 내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내가 1억 2천에 사서 2억 올라갔다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지금 시세는 한 4억 정도 할 거예요. 근데 지금도 전화 오면은 제가 팔라고 하지 않아요. 끝까지 장기 보유.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받더라도 또 노량진이랑 또 노들섬 또는 용산이 정말로 좋아질 때까지 무조건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뭐 효창동에 우리가 빌라를 사주고 또 남산 밑에 빌라를 사주고 이런 것들 굉장히 소액으로 했던 것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고 파는 부동산이 아닌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부동산을 여러분들이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이 투자 금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로 명의도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4, 5년, 5, 6년 있다가 사고 팔린다면 누구 명의를 상관없지만 20년을 가져간다고 한다면 나중에 자녀들한테 증여하게 되면 또 증여세가 발생하잖아요. 그렇죠. 오른 금액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복잡한 부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 처음에 명의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보유세. 아까 사고 파는 부동산이 취득세하고 양도세가 중요하다면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보유세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유세 계획을 잘 짜서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맞추셨어요. 올빼미 에어님이 제일 먼저 장기 물음표.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장기 계획은 이 부동산은 이제 평균적으로 보유 기간이 8년 정도라고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고 파느냐 아니면 보유해야 되냐를 떠나서 전체적인 부동산의 보유 기간이 평균적으로 8년이라면 물론 짧고 더 긴 기간이 있겠지만은 8년이란 기간을 봤을 때 딱 그것만 놓고 봤을 때 이게 장기일까, 중기일까, 단기일까? 단기는 절대 아니죠.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어떤 관점으로 부동산이라는 이 종목 자체가 갖고 있는 특징을 제대로 나타내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인내가 좀 필요한 부동산이에요. 사고 팔고 하는 주식이나 비트코인처럼 다른 거하고 좀 다르다는 특징을 확연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에 맞는 투자 방법을 잘 선택하시고
행동으로 옮기셔야 결과적으로 성공 투자하실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강남의 부동산 특히 뭐 반포라든지 뭐 압구정이나 이런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번 사면은 네. 이거를 갖다가 그냥 내가 이제 보유세나 이런 게 부담이 될 때 그냥 파는 게 아니고 자녀들한테 증여를 해버리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뭐 사람들도 논란도 많이 있긴 하지만 사실 개포동도 대치동도 마찬가지지만 뭐 압구정동이라든지 한번 팔고 나가면 그 다음에 5년 뒤 10년 뒤에 돌아오려고 했을 때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하다 보니까 못 돌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팔고 더 상급지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있으면 좋은데 최상급지들 같은 경우는 그거 팔고 갈 데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묻어놓기는 양극화가 되니까 최상급이 제일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최상급지에 있는 부동산 같은 경우도 역시 선점을 한 부동산인 거죠. 그런 선점한 부동산도 사고 파는 물건이라기보다는 그냥 계속 물려주는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 부동산의 가치는 어디 가지 않으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사는 게 집안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생뚱맞은 얘기이긴 하지만 제가 처음 주식을 접한 게 92년도거든요. 근데 그때 92년도에 반포에 있는 아파트가 2,300만 원 했어요. 근데 제가 주식을 시작할 때 2,500만 원 들고 했거든요. 근데 그때 주식을 하지 말고 반포 아파트를 전세 끼고 한 1,800만 원에 사놨으면은 그리고 묻어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으면은 지금 참 좋을 텐데. 그죠? 지금 한 50억, 70억대 아파트 하나 갖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부동산에 붙자도 모를 때였거든. 20대 초반이 21살, 20살 때 요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 용산 공원 주변에 내가 어떤 부동산 자금을 하나 사는 거는 나중에 그 지역이 개발돼서 아파트로 바뀌었을 때 네. 그거를 아파트로 바뀌어서 팔고 나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부동산 하나를 놓고 그쵸. 그냥 대대손손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구정에 지금 아파트를 사신 분들도 지금 45억에 그걸 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45억에 산 게 아니고 어떤 유튜브 보니까 뭐 공사비가 10억은 나올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치면은 그럼 55억이 되고 거기에다가 초과이익 환수라든지 각종 세금을 내면 65억에서 70억이 이미 들어간 부동산인 거예요. 그럼 70억을 들여서 이분이 그걸 100억에 팔려고 하는 게 아니고 70억을 들여서 그냥 쭉 가져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강남구는 그런 아파트가 굉장히 많아요. 자, 이제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뭐에 집중해라. 뭘까요? 부동산의 특성입니다. 희소한 거, 희소성? 아니죠. 뭐 그거도 있지만은 입체성도 있고 그다음에 투자 영속성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특징을 갖고 있죠. 근데 일단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 네. 그게 가장 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번은요. 부중성에 집중해랍니다. 부동산은 부중성. 그러니까 부동산은 늘어나지가 않는 거죠. 늘어나지 않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 부중성에, 그러니까 선점해야 하는 부동산은 봐도 부중성이 있는 지역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본다라고 한다면 한강이 보이는 자리. 이 부중성이잖아요. 한강이 보이는 자리는 한강에서 일정 면적, 한 30m, 40m 외에는 안 보입니다. 그 앞에를 선점하게 되면. 그 다음에 공원이 보이는 자리. 남산 밑에. 서울에서 자연환경을 끼고 있는 자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면적이 작기 때문에 이런 지역이 제일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이 조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꼭 산만 보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자연. 그러니까 도시가 보이는 조망이 야경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층이 앞으로 들어서는 자리가 보이는 자리들도 여러분들이 이게 부중성이라고 보셔야 돼요. 전국의 대도시권이 5%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95%가 지방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5% 이 대도시권으로 보통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대도시권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냐면 교통이라든지 뭐 학군이라든지 각종 편의시설이 대도시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대도시권 위주에 우리가 투자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교통이 집중이 되는 지역, 그 일반 바운더리는 그게 늘어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바운더리 위주로만 또 가격이 뛴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 제2동탄 보면은 이 가격대가 굉장히 그 부중성이 잘 보여주잖아요. 맞아요. 제가 제2동탄이 20억이 넘었다, 21억 찍었다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라갖고, 야, 어디가 그런 거야? 라고 해서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동탄역이 이제 거기는 SRT가 들어와 있지만 앞으로 GTX 역세권이 내년부터는 GTX 역세권이 되는 겁니다. 강남까지 들어오는데 20분에서 25분 정도로 짧게 오다 보니까 굉장히 입지가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거기는 동탄역 롯데캐슬, 그냥 걸어서 바로 지하철역까지 가는 초역세권 자리가 이제 21억, 41평이 21억 거래가 된 거고, 거기에서 한 10분 거리 정도는 어떻게 돼 있나? 라고 해서 봤더니 거기는 하나 꿈에 그린 아파트가 한 10분 거리에 있는데, 거기는 그보다 평수가 큰 44평이 16억 원의 거래 시세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보다 좀 더
멀리 있는 한 역에서 20분 정도 된 그 아파트를 봤더니 거기는 롯데캐슬 알바트로스라는 아파트는 면적이 더 커요. 46평인데도 거기 거래 시세는 한 11억 정도밖에는 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역세권이냐 비역세권이냐의 차이에 따라서 한 10억까지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거리별로 금액이 이제 달라지는 거죠. 네, 그렇죠. 거리별로.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GTX가 생기면은 그 주변 지역의 가격이 시세가 거리별로 여러분이 생각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자리를 선점하는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고, 서울의 이 부증성이 있기 때문에 서울의 투자 가치가 있는 거고, 이 서울에서도 중심이 되는 강남 4구. 강남 4구는 정말 늘어나기 힘들잖아요. 그 4구 내에 어떤 부증성이 존재를 함으로써 굉장히 적은 땅에 5천만의 수요가 몰리다 보니까 굉장히 가격이 상승하는 거고, 그 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지역들, 뭐 예를 들어 압구정 같은 경우는 뭐 어떤 대한민국 최고를 이끌어가는 부동산이잖아요. 그 압구정이라고 하는 부증성에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압구정처럼 내 돈 60, 70억이 들어가는 자리는 내가 선점할 수 없어라고 하지 말고, 압구정 주변 지역에 점을 찍어서 그려보시면 됩니다. 현대아파트 주변에. 네, 그러면 그 주변 지역도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압구정이 엄청 좋아지면 압구정 사람들이 그 주변 지역을 투자하기 시작해요. 자녀를 사주기도 하고. 그럼 그런 자리를 내가 선점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데, 이거는 여러분들 단기로 하는 게 아니고 압구정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 주변 지역의 개발 압력은 엄청 높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여러분들이 가격이 늦게 오르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0년, 20년 후에도 그 가치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웬만한 어중뛴 데를 사는 것보다는 그 주변 지역을 미리 선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희소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 이 부증성이 굉장히 높은 지역, 주변 지역을 여러분들이 한번 노리셔가지고 여기는 더 이상 늘릴 수가 없네라고 하는 걸 판단된다면, 그런 지역을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보유하신다면 정말 좋은 투자가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장기 투자해야 되니까 건물도 좀 오래된 것보다는 덜 오래된 걸 가지고 있어야 오래 보유하는데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첫 번째 이제 장기 보유에 대비하라고 했잖아요. 네. 내가 10년, 20년을 가지고 간다고 생각한다면 관리가 조금 편한 거, 이런 것들에 좀 약간 집중해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빠밤 세 번째는 뭔가요? 자, 세 번째는 뭐뭐에 목숨을 걸어도 좋답니다. 목숨까지 걸어야 예. 됩니까? 이거 너무 과격한 거 이게 아닙니까?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네. 요거 한 번에 네. 사람이 인생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인생까지? 예, 그리고 또 내 자식들의 인생도 바뀔 수도 있고. 그래서 목숨까지 걸어야 된다니까 이게 비장해지는데요? 이 보셨던 선점해야 되는 부동산이에요. 네. 아까 제가 앞에서 한 번 또 말씀드렸어요. 네. 뭐가 가장 중요할까? 특히 서울이라고 하는 동네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교통? 그러니까 우리가 네. 이게 서울이라고 하는 동네가 다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10억짜리를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자리, 네. 20억짜리를 지을 수 있는 자리, 그리고 30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래서 30평 기준 했을 때. 근데 얼마짜리, 100억짜리를 지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 거예요. 100억, 200억이 되려면은 그냥 일반적인 교통이나 교육이나 뭐 직장과의 거리 이런 거보다 차원이 그렇죠. 차원이 다르죠. 좀 높아야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진 토지고 한 평이 됐건 세 평이 됐건 10평이 됐건 네. 그 자리에다가 100억짜리를 지을 수 있는 자리라고 한다면 이건 땅값에 대한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 땅을 얼마를 주고 사든지 수익이 나는 거죠. 그럼 뭐 정해져 있는 한강변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한강변. 이거 한강변에 다시 한강변에 목숨을 걸어라. 저는 한강변보다는 조망권 아닐까? 이렇게 탁 잘 보이는 자리? 그 공원이 잘 보이는? 이거 아닐까요? 비슷한 말입니다. 근데 저는 한강변도 좋은데 네. 미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센트럴파크가 보이는 자리가 제일 비싸거든요. 그렇죠. 바다가 보이는 자리입니다. 네네네. 그러면 공원 조망 나오는 자리가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민족공원이 보이는 자리. 좋죠. 거기에 목숨을 걸어도 되잖아요. 그래서 예. 한남동 일대나 뭐 유엔사 부지 다 거기에 나오는 것들이 뭐 120억, 130억이 분양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또는 남산 밑에는 어떨까요? 마운틴 뷰도 좋죠. 왜냐하면 계절이 바뀌고 사람의 이제 정서에도 되게 좋은 녹색이니까. 뭐 다 좋네요. 왜냐면 남산 같은 경우는 네. 이 남산이 북한산이라든지 네. 뭐 청계산처럼 외곽에 있다 그러면 얘기가 좀 다른데 이 남산은 서울 한복판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남산 밑에, 산 밑에지만 다른 지역하고 달리 여기는 중심지에 위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부분의 네. 재벌들이 모여 사는 데가 어딘지 아시죠? 남산 밑에. 한남동. 한남동이잖아. 한남동. 네. 이태원동이 한남동. 네네. 한남동이 남산 밑에 있기 때문에. 거기가 그 조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산 밑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목권이 나오는데, 그래서 세 번째는
조망권의 목숨을 걸어도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게 예. 뭐 입지, 조망권, 용산공원 다 넣으면은 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용산공원에 목숨을 걸어라. 뭐 조망권에 조망권 맞추셨네. 네. 그러니까 이 조망권에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어도 되는 게 이게 그 조망권이라고 하는 게 꼭 여러분들이 한 가지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지금 한강이 아주 잘 보이는 지역의 부동산 다 비싸잖아요. 그렇죠. 상대적으로 네. 봐요. 그렇죠. 그리고 비싸죠. 용산 공원 주변의 부동산 물론 더 오를 여지는 있지만 지금도 굉장히 비싸요. 오. 용산에서 가장 비싼 거예요. 네네. 그 남산 밑에가 좀 유일하게 싸지만 좀 고도 제한이 좀 걸려 있죠. 근데 이 고도 제한은 완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남산 밑에가 제일 투자가 제일 높기도 하고 그 가격 대비. 그 다음에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 지금 마리나베이나 우리 싱가포르 가보면 싱가포르에서 바다 조망이 나오는 게 비싼 게 아니고 마리나베이가 보이는 자리들이 굉장히 좋아요. 투자 가치가 높고. 그러니까 마리나베이가 왜 보이는 자리가 좋냐면 고층 건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고층 건물이 화려하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야경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서울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들어서면서 층수 제한에 대한 게 굉장히 완화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 고층 건물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게 되고 그 건물이 보이는 자리가 야경으로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물론 이제 그 건물들이 한강변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한강하고 같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그 가치는 더 빛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여의도나 반포나 압구정을 여러분들이 못 들어가셨기 때문에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지만 반대로 그거를 보이는 자리를 선점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좋죠. 근데 그런 자리를 여러분이 투자 안 하는 이유는 뭐냐면 개발이 안 되니까. 아, 지금 안 되니까 지금. 네. 근데 지금은 안 되지만 자, 그 자리를 여러분 투자를 했어요. 근데 이 한강 건너편에 여의도하고 여의도 고층 건물 전체 다 보여요. 그러면 그 자리가 10년 후에는 가만히 있을까? 10년 후에 그 여의도가 완성이 됐을 때 그 건너편 자리는 누가 들어오냐면 여의도를 개발했던 사람들이 이제 거의 끝나고 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를 여의도 가격으로 분양하는 거라. 그러니까 내가 느리지만 결국은 여러분들 10년, 15년 후에 또 자녀분들은 여의도 아파트를 하나 갖게 되는 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선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제가 아까 한번 얘기해서 본동, 노량진 본동 쪽을 저희가 투자시켜줬다고. 네. 근데 본동에서 바라보는 자리는 노들섬, 네. 여의도, 용산 국제업무지가 보이는 거예요. 기가 막혀. 그래서 그 당시에는 개발의 개짜 얘기도 안 나왔어요. 근데 저는 그냥 무조건 해놓으세요. 개발 안 되면 가격이 안 올라도 가지고 있다가 자녀분한테 넘기세요. 오히려 더 싸게 놓으니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용산이 15년 후에 개발이 다 완료되면 그 사람들이 여기를 들어와서 개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선점을 해야 되는 거고 이 지도 한번 들어가 주실래요? 이제 성수동 아시잖아요. 성수동이 뭐 초고가 뭐 100억대, 80억대, 70억대 주택이 밀집돼 있잖아요. 네. 워낙 또 유명 연예인들도 많이 살고 정말 초고가 주택이 들어선 자리는 여기 서울숲입니다. 이렇게 서울숲인데 이 서울숲이 내려다 보이는 자리, 그죠? 갤러리 앞볼에 요 내려다 보이는 자리. 그 다음에 서울숲 트리마제는 공원도 보이고 한강도 보이잖아요. 갤러리 앞볼에도 공원 보이고 한강 다 보이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 자리들 요렇게 공원 조망이 나오는 자리들만 초고가가 형성이 된 거고 공원하고 한강 조망이 나오니까 요 자리가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요 자리가 뜬금없이 이 중간에 가 있다. 역세권이긴 하지만 여기가 초고가 형성될 수 없는 거예요. 쉽지 않죠. 성수동이 좋기 때문에 뭐 15억대, 18억대 아파트가 들어설 수는 있겠지만 30억대, 40억대는 들어설 수 없는 자리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성수역 중간은 사고 파는 부동산인 거고 이 한강변에 이런 부동산들 숲이 내려다 보이고 한강이 보이는 자리들은 결국은 내가 대대손손 가져가야 되는, 그죠? 선점을 해야 되는 부동산이 되는 거죠. 성수 전략정비구역도 거기에 해당이 되죠. 거기도 해당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성수 전략정비구역이 가끔은 투자 실패했다. 네. 늦게 개발되니까.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성수 전략정비구역은 청담도 압구정을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이 앞쪽에 압구정이나 이쪽이 다 개발되고 나면 그 사람들이 이리로 건너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성수동이 늦게 개발되면 늦게 개발해서 좋다고 생각해요. 지금보다 조금 더 늦게 오르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자녀 때까지 가져간다고 하면 여기는 압구정과 큰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한강변을 이용함으로써. 더군다나 한강을 남향으로 바라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들이 바로 선점해야 되는 부동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성수 전략정비구역 사실 지금도 여기 가격은 한남 뉴타운 가격하고 거의 뭐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뭐 빌라값이 18억, 19억 정도 하는 자리가 돼 있는데 야 여기가 이제 압구정동처럼 된다라고 하면 지금 가격도 근데 뭐 자본 여력이 되면 들어가도 되겠네요. 그렇죠. 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서 비싸게 느껴지지만 앞으로
앞으로 한 10년, 15년을 내다본다고 한다면 건너편에 80억에 30평 기준 했을 때 65억짜리 아파트가 현재 들어선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그걸 보이는 자리니까 어떤 가치를 평가받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 답이 나오는 거죠. 근데 성수동을 제가 사라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수동처럼 될 자리들이 이제 주변에 번지는 거죠. 근데 요거를 지금 많은 분들이 개발이 되냐 안 되냐, 1억이 더 싸냐 비싸냐, 2, 3억이 올랐다 안 올랐다를 가지고 1일 1비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단기로 4, 5년 동안 사고 발생을 하는 게 1일 1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장기로 본다면은 어떨까? 이 다음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저희가 이제 준비한 거 이겁니다. 네 번째. 네 번째입니다. 이미 선점된 부동산은 이거 너무 쉽죠? 언제가 제일 싸다? 네, 언제가 제일 싸다? 힌트를 너무. 네, 이거 항상 네. 하는 얘기니까. 네. 이건 언제가 제일 싸요? 이건 지우니까 그냥 합니다. 아니 이게 시간차가 있더라고요. 아까 글이 올라오는 거 보니까 네. 자, 오늘이 그쵸? 지금 오늘 정확하게 나오죠. 지금이 역시. 역시 자, 이미 선점된 부동산은 오늘이 제일 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이미 선점이 돼 있잖아요. 네. 그죠?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경기하고 상관없이 가격대 하락폭이 낮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제일 싼 거고 이게 살짝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떨어진 금액에 내가 들어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결국 얘네는 무조건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하고 상관없이 이미 우리가 선점해야 되는 부동산은 5천만 명이 수요자입니다. 이 수요자가 잠깐은 꺾이더라도 결국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선점해야 되는 부동산 여러분들 위치들을 저희가 계속 이 방송이나 세미나를 통해서 알려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선점해야 되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마인드를 여러분들 끝까지 가져갈 생각을 하셔야지 그게 재테크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보유 계획을 잡아서 그 가치가 된다면 들어가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게 선점해야 될 부동산인지를 모르고 내가 선점해야 될 부동산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사고 파는 물건으로 착각을 하셔서 미리 파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한남 뉴타운에 2억, 2, 3억에 샀는데 6억에 팔고 나왔던 분들, 10억에 팔고 나왔던 분들은 지금 되게 땅을 치고 후회하잖아요. 그러니까 대체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한남 뉴타운이라는 지역이 주거타운으로 바뀌었을 때 그 지역을 대체할 수 있는 뭐 비슷한 지역이 있겠지만 그 지역보다 더 좋은 지역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게 보면은 그때 그걸 내가 계속 들고 갔으면은 훨씬 더 좋았을 걸 중간에 팔고 나서 후회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선점해야 하는 부동산과 사고 파는 부동산을 정말 잘 구분하셔야 내가 들고 있고 내가 투자 이미 해놓은 것이 이게 알짜배기인지 선점해야 되는 건지 그렇죠. 잘못 착각해서 그냥 팔고 나면 나중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인생의 역전을 기회를 놓치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지는 경우도 생기겠네요. 그러니까 서울 지도를 펼쳐놓고 여러분들이 모든 개발 계획을 숙지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선점해야 되는 부동산의 지도에다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지금 하라고 그러면 저도 1분이면 제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의 모든 개발 계획을 제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어디가 또 어떻게 될지도 알고 있고 그러면 그 자리 중에서 가장 나하고 맞는 투자 금액이 가장 저렴하고 내가 장기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여러분들이 금액에 맞춰서 들어가신다고 한다면 항상 압구정이나 강남이나 뭐 용산이나 여의도가 엄청 고점을 찍어서 이제 그걸 볼 때마다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왜냐면 나도 앞으로 저기가 뛰면은 나도 선점해야 하는 부동산이기 때문에 따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서울의 특히 중심지 뭐 국제교류복합지구라든지 우리가 진짜 중장기적으로 국가 상징거리라든지 네. 이런 중장기적인 계획을 잡고 있는 자리 주변 지역을 여러분 잘 선점을 하신다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에 사고 팔고 일희일비하지 않고 경기하고 상관없이 10년, 20년을 보더라도 좀 든든한 그런 부동산이 될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예를 들어서 합정동이라든지 이 건너편에 여의도가 보이는 자리들 마포라든지 또는 용산이라든지 공원 옆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도 여러 번 선점을 해놨는데 뭐 가격대가 오른 것도 있고 많이 오르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저는 큰 신경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0년, 20년은 그냥 기다릴 생각으로 이미 장기 계획을 짜서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해놓고 정 안 되면 또 저희 자녀한테 물려줄 생각이거든요. 그럼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거기는 더 비싼 아파트가 들어설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원베일리 같은 경우도 경남 아파트나 이런 것들이 반포에서 굉장히 싼 아파트였어요. 그렇죠. 인정 안 해주는 아파트였지만 늦게 개발되다 보니까 지금은 어때요? 제일 비싸죠. 지금은 제일 비싼 아파트가 된 거예요. 거기 안 쳐줬어요. 반포에서도. 근데 늦게 개발되니까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옆에 반포 1지구가 개발되잖아요. 이제 거기가 더 비싼 지역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가서 빨리 개발된다고 결코 좋은 거는 아니고 어떤 자리를 어떻게 선점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운명이 아니고 내 운명도 있지만 우리 자녀들의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예. 또 그 자녀의 자녀 운명이 바뀌고. 강남에 지금 반포에 60평대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팔아요. 왜냐면 어차피 세금 많이 나서 못 팔아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그냥 월세 한 1,500만 원, 2,000만 원 받으면서 계속 사시는 거죠. 그거 이제 또 자녀분한테 증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물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선점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예, 종안권의 목숨까지 걸어라 그랬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새로운 소식 하나가 나와서 잠깐만요. 일단 세미나 광고 좀 아 그럴까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할 때 세미나 광고를 안 했네요. 우리 이권대님, 공권대 3명이 세미나를 합니다. 세미나 내용은 여러분들이 선점해야 될 부동산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여러분들 꼭 오셔가지고 그냥 되게 편안하게 이 선점해야 되는 부동산 지금 당장 사라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내가 저 선점해야 될 중에서 저긴 나하고 맞겠다. 어디 사야겠다라는 걸 여러분들 분명히 알고 가신다고 한다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전화 주시면 됩니다. 02797-9930으로 전화 주십시오. 자, 이제 그 다음에 그 선점해야 되는 부동산 중에 하나. 그죠? 네. 오늘 또 약간 뉴스가 나왔으니까 소개를 하셔야겠죠? 그렇죠. 이게 이제 조망권에 목숨을 걸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조망권의 종류가 아까 뭐 리버뷰, 강이 보이고 마운틴뷰, 산이 보이고 파크뷰, 공원이 보이지만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떤 큰 추세를 한 방에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것이 시티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제가 동해안 쪽으로 놀러 갔다가 밤에 이제 운전해서 올 때 제일 먼저 눈에 보이는 게 제2롯데월 타워가 보이면 집에 거의 다 왔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기준 삼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뉴스가 보면은 코레일이 그동안 이제 서울시가 작년에 오세훈 시장이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는데 이 소유권의 70%를 코레일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라고 할 수 있는 게 코레일입니다. 그래서 코레일이 오세훈 서울시장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코레일에서 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이드라인과 방향성은 서울시가 제공을 하는데 사업 시행자의 진짜 사업 시행자는 코레일인 거고 코레일이 70%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코레일이 이걸 발표를 한 게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착수하고 올해 연말에 개발 계획을 확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국제업무지구 빨갛게 표시된 이 자리가 이제 철도 기창인데 아래쪽에 내용을 보게 되면은 그 예전에 한번 실패했던 그런 사례들도 나와 있고요. 2007년에 이제 민간 주도를 했다가 2013년에 이제 무산이 됐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관기관하고 기획재정부 등 해서 2020년 12월 달에 예타가 통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021년 5월 달에 SH와 실시 협약까지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레일이 70%를 갖고 있고 SH가 30%를 갖고 있는데 사업 시행자로서 나서며 사업을 재추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시와 사업 단계별로 협의를 다 거쳤고 최종 계획을 마무리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계획의 일정들이 나와 있는데요. 연말까지 개발 계획을 확정을 하고 고시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이 추진이 되고요. 2025년 기반시설 공사 착공 및 토지 공급까지 착수한대요. 여기서 토지 공급이라는 거는 일반 개별 기업들한테 매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들어와라. 그래서 이제 입찰을 해서 경쟁을 시킨 다음에 이제 매각을 하게 되고 매수한 개별 기업들이 거기에 면적에 따라서 또 높이의 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건물에 대한 실시 계획들을 또 만들게 될 거고 이게 뉴스를 타고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계속해서 전달되는 시점이 2025년 이후 2026년 정도면 구체화될 수 있다라는 걸 요 일정에서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고 기반시설 공사가 완료되는 거는 2028년에 마무리가 된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2025년 초 중반 정도에 기반시설 공사가 착공에 들어갈 건데 그 전에 개발 계획이 확정되고 고시가 되는 것이 우리 국민들한테 알려지는 그런 절차가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이거의 가장 큰 뜻은 의미는 뭐냐면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라는 게 가장 큰 의미인 것 같아요. 국제 업무지구 하면 많은 분들이 뭐 댓글을 다는 거 보면 언제 시작하냐. 내 생에는 안 될 것 같다. 또 용산공원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용산공원도 한다 해놓고 미군이 자꾸 나가는데 자꾸 시간을 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순간에 뭐지 하면서 하나씩 되는 거예요. 그 용산의 게이트웨이도 지금 다 됐잖아요. 그렇죠. 저 언제 될까 했는데 용산역 앞에 개발도 이제 거의 다 완료가 됐고 그 한강역 쪽이 되게 뜨겁다면서요. 용리단길? 한강로에 그 용리단길이라고 있는 게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들어보신 분들은 있으실 건데요. 용리단길이 삼각지역하고 신용산역 그 사이에 있는 그 대로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한강대로인데 거기에 이면도로 쪽. 근데 이면도로가 용산공원 쪽으로 붙어 있는 그 자리를
용리단길이라고 해요. 근데 최근에 거래된 가격들을 보니까 그 지역의 단독주택 가격도 평당 2억 정도 하고요. 상업지 대로변에 있는 이런 땅값들은 3억 원이 넘게 거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그 주변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그런 거야? 라고 봤더니 용리단길이 경리단길, 그 다음에 홍대 상권처럼 아주 그 지역 상권이 어마어마하게 골목 상권이 좋아지게 되면서 아예 이제 월세도 굉장히 높게, 월세 뭐 200만 원 하던 이런 점포도 지금은 600만 원 이상씩 월세도 크게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상가나 이런 부동산들의 가치가 굉장히 크게 올라간 지역이 지금 용리단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이라고 하는 게 용산공원이 개발 시작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용산이라고 하는 곳의 이미지가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 이미지 값으로 사람들이 용산 가면 좀 뭔가 럭셔리한 데로 간다. 뭐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간다. 그렇죠. 뭐 강남 요즘 강남 4구라고 하니까 강남으로 간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주변이 이제 그래서 좋아지는 거고 그 이미지가 개발이 뭔가 하나씩 될 때마다 될 거고 뭐 국제 업무 지구나 서울역 지하나 이런 것들 되면은 아마 탄력은 굉장히 받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한강변 재건축들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용산 개발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분들 선점해야 되는 부동산 내가 어떤 자리를 선점하고 어디를 해야 될까 그거를 여러분들 이제 하나씩은 너무 무관심으로 지내지 마시고 하나씩은 판단을 해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판단은 저희는 여러분들한테 정보만 제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저 자리는 내가 어떻게 들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자리들을 여러분들 하나씩 골라놓으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적기가 왔을 때 장기적인 계획으로 선점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오래 걸려도 우울해하지 마세요. 특히 개발이 뭐 죽을 것 같이 그러지 마시고 왜냐면 영끌하니까 영끌하지 마시고 그 늦게 되면 늦게 돼서 좋다라는 마인드를 가지시면은 정말 마음 편해요. 네. 제가 그렇거든. 제가 남산 밑에도 가지고 있고 여기저기 가지고 있는데 전 늦게 되면 늦게 돼서 좋다고 생각해요. 여기 후암 1구역 같은 경우도 개발이 그렇게 빨리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빨리 서두르고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남산 밑에니까 그 후암 1구역도 남산 밑에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자기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한남 더일이나 라이너 한남으로 개발하고 싶대요. 조망 쫙 나. 근데 제가 후암동에 가지고 있는 물건 올라가 봤더니 조망이 정말 끝내줘요. 경사가 급하니까 공원도 보이고 산미치니까. 서울이 다 보이는 거예요. 서울의 절반이 보여요. 네.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아파트를 지어서 매일 산다면 그 라이너 한남처럼 근데 라이너 한남은 평수가 크잖아요. 네네. 작은 것도 있지만 근데 여기는 좀 작은 걸로 뭐한 라이너 30평. 30평대로 승부를 보는데 그거는 부자들이라고 한다면 남산이 보이는 조망도 기가 막히거든요. 네네. 하나씩은 무조건 가져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자리들이 계속 생기고 있는데 그냥 여러분들은 손 놓고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그리고 놓으면은 자녀분한테 미안한 거예요. 할 수 있는 나도 우리 엄마 아버지 답답할 때가 많은데 제가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는 시기도 있었는데 별거 우리 엄니도 용산에 있다가 이사 가셨거든요. 아 그래요? 네, 팔고 봉천동으로.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게 몰라서 그런 거죠. 네. 맞아요. 거기가 서울의 중심이라는 걸 모르셨기 때문에 봉천동으로 신림동으로 이사 가셨어요. 그럼요. 그래서 어릴 때 힘들었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상담해 보니까 반포 팔고 상계동 가신 분도 있더라고. 진짜요? 네. 그래서 이게 선점할 부동산인지 사고 파는 부동산인지 헷갈려서 그래요. 네 맞아요. 여러분들 요거는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니까 조망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용산 정비창 첫 번째 소식 전해드렸고요. 야.